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해외 전업 벤처 캐피털이자 38만 유튜버 벌추어 베이컨이 25년도 불장을 맞이할 포트폴리오를 일부 수정을 해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요. 그 내역과 선정 사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털들은요, 정말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내러티브나 테마,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벌추어 베이컨 한 37만 명 정도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제 벤처 캐피털이고요. 원래 이름은 데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장기 투자보다는요, 스윙을 한다든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도 하지만 언제든지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스타일,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과 조금은 다른 면도 있겠지만, 취할 것만 취하자. 그리고 최근에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니까 최근 흐름을 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점, 당연히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먼저 참고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24년도 포트폴리오는 아마도 23년도 말쯤에 공개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 말쯤에 이렇게 이 친구가 포트폴리오를 들고 24년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차트인데요. 한번 쭉 빨리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25%, 이게 안 보이지만 이더리움 25%,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를 반 정도는 들고 시작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어 1 4%, 레이어 2 4%, 디파이 코인이 꽤 많았네요. 1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크로스 체인 4%, 뭐 체인링크 같은 거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4%, 게임 인프라,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 코인인 거죠. 6%, 그리고 개별 게임 한 5% 정도. 그리고 인공지능 7%, 밈코인 가장 적었네요. 한 3% 정도. 그리고 갬블파이라고 해서 게임 중에서도 뭐 경마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렇게 좀 갬블과 엮여 있는 걸 3%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24년도를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여기에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보시자면 자, 비트이더 반 정도 들고 간다고 아까 잠깐 보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레이어 1, 레이어 1, 레이어 1,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2. 레이어 1과 2가요. 굉장히 많은 비중.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이 5%인데요. 그 중에서 폴리곤 5%, 아비트럼 5%, 그리고 솔라나, 코스모스, 톤, 앱토스 수위를 2.5%까지 넣으면서 이게 전체 합쳐서 한 20%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알트코인의 레이어 1과 2에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바뀝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파일코인과 알위브 둘 다 뭐 디핀이라고도 하는 그 탈중앙화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래서 파일코인 5%, 알위브 5%인데 스토리지 저장할 수 있는 코인들인데 5% 정도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알트코인의 최고 금액을 넣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작긴 하지만 뭐 스타게이트, 레이어 제로다, 체인링크다, 유니스왑이다, 뭐 2.5%, 그리고 탈중앙화 코인들, 그 소셜 인프라 5% 정도, 게이밍 인프라 다 합쳐서 5%, 요 정도 꽤나 이제 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자, 비트이도 50%, 이거는 저랑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솔라나의 비중이 의외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게 들고 간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또 레이어 1과 2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입니다. 자, 이 친구가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앞으로 안 갈 것 같은 이 친구의 생각입니다. 약한 내러티브는 제거를 해버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뭐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대체한 결과를 이제 한번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25년도 불장맞이용 정말 엄선을 해서 내러티브나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불장이 온다는 전제, 기본적인 이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뭐 불장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주장하는 5개의 내러티브가 있을 것이다. 불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AI와 RWA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항상 게이밍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이제 좀 우리에게 친숙한 거고, 밈코인은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풍이 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굉장한 밈코인 열풍이 있긴 한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뭐가 올라갈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친구의 기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좀 레이어 1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많은 레이어 1, 레이어 2를 대부분 제거를 해버리고요. 한 3개 정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3개를 남겨놨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비중이나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대수술을 거친 2025년 불장맞이형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포괄적으로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네요. 아까 25%였는데 5%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25%였는데 20%로 줄였고요. 자, 굉장히 큰 눈에 띄는 이제 변화가요. 솔라나가 무려 20%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제 기억이 한 2.5%인가 굉장히 적게 들고 있었는데 야,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동급으로 났다는 거 제 눈에 강렬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AI가 10%로 그러니까 5개의 내러티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정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밈코인과 게임과 RWA가 8%로 이제 동률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레이어 1이 한 6% 정도, 3개 정도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약을 해보면 비트이더가 각각 25%, 합이 50%를 가져갔는데 지금 20%, 20%로 줄여버렸었죠. 그래서 나머지 10%를 그리고 다른 데서 또 10%를 끌어와서 거의 20%나 되는 물량, 과거엔 2.5%였는데요. 거의 10배 가까운 비중을 솔라나로 차지를 하는 거. 아, 이 친구가 솔라나를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중에 한마디를 이제 정리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각각 20%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 말씀드렸던 그 구명조끼를 입기 위해서. 근데 솔라나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떨어질 때 엄청 폭락이 오면 이걸로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 패닉셀 하지 않기 위해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 이더 솔라나를 60%나 불장이 오면요 막 작은 코인들 날아갈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25년도 포트폴리오 종목 선정 사유를 좀 제가 좀 너무 많은데요.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국에는 대부분 없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비트 이더 솔라나는 20%씩 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게임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면요. 자, 이 친구의 비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5%짜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보내놨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요. 가장 많은 게 4%고요. 2% 심지어 1%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친구가 투자한 금액이 아닐 거예요. 훨씬 돈은 많이 투자를 했겠지만 비중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슈퍼버스다. 뭐 빔이다, IMX다 이런 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슈퍼버스가 근데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엘리어 트레이드라는 이제 유튜버이자 개발자가 만든 코인인데 뭐 이 유튜버 저 유튜버 다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4%나 되는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구나. 알트코인 중에 최고 비중인 겁니다. 그리고 엑스보고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새로 나온 게임 같습니다. 프라임, 빔, IMX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5% 내에서 IMX 그리고 두 번째 빔 그리고 세 번째 슈퍼버스 조금씩 들고 있다는 점 저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이제 여기 중간에 레이어 1 그러니까 레이어 1, 2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다 제거를 해버리고 살아남은 세 가지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이분은 이제 자신 있게 엄선을 한 거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톤은 근데 뭐 최근에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텔레그램 뭐 한 달에 한 뭐 10억 명 되는 이용자가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게다가 뭐 게임이라든지 밈코인의 생태계가 이제 톤의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면서
톤코인은 향후에도 살아남을 것이고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톤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캐스파라는 코인은 제가 한 번도 막 자세히 다룬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단점이 있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사용자 대량 채택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뭐 탭이나 앱이 굉장히 지원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량 채택 전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기회가 있고 뭐 현황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뭐 톤이든 캐스파든 팬텀이든 뭐 업비트나 이런 데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장점들이 일단 가격이 꾸준히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게 일단은 차트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 그리고 프리 마이닝 누군가 뭐 사전에 막 이렇게 마이닝을 먼저 해버린다든지 공짜로 가져가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과 채굴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 POW 채굴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 반감기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캐스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까요. 이 친구는 13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1년도 즈음에 코인이 이제 탄생을 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 신생 코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13년도부터 개발을 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조차도 캐스파를 보고 백서를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그 비탈릭이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다. 그리고 예전에 나온 만큼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 물량이나 뭐 팀이 들고 있는 토큰 물량 뭐 이런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뭐 현황은 막 그렇게 대량 채택은 있지 않지만 잘 갈 것이다 해서 그래도 2%를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팬텀이라는 코인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코인, 뭐 레이어 1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트랜잭션이 빠르다. 1초에 1만 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뭐 솔라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줄만 하다. 그리고 최근에 리브랜딩을 했었죠. 소닉 네트워크. 이렇게 소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점에서는 저랑 좀그 관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8년도 11월에 출시가 된 코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저는 오래됐는데 새로운 느낌, 뭐 리브랜딩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멘틀 같은 것도 있었고 니어 같은 코인도 있죠. 워낙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랜도도 비슷하고요. 근데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어서 오래돼서 뭐 막 그 매도 물량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팔아버릴 물량이 많이 숨겨져 있진 않은데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어서 상큼한 느낌은 갖고 있고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딱 정확히 하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새로운 리브랜딩에서 이름은 바뀌었고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시중에 이미 88%의 물량이 풀려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걸 토크노믹스를 좋게 본다. 이렇게 해서 팬텀이랑 코인도 한 2%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레이어 1 중에서 정말 좋은 거 많다. 이 친구는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하는데 지금 3개만 덜렁 남기고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레이어 1 중에서도 좋은데 본인 기준으로 탈락한 것들 하면서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요, 나랑 의견이 틀리다.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제거를 했다. 이러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그냥 뭐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싫고 뭐 감정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본인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수이라는 코인 좋다. 개발자들도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내려왔었고 뭐 기능도 좋고 다 좋지만 나는 여기에 토크노믹스를 믿지 못하겠다. 신생 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26%만 물량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74%는 어딘가 숨겨 있다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수위가 저는 아무리 오르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량 논란이 워낙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데 이 친구도 이런 부분을 좀 짚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트론이라는 코인도 뭐 굉장히 방어도 잘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엄청난 유동성
TVL이라고 하죠. 디파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시총도 크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굉장히 올드한데 성능이나 채택에서 결국 솔라나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트론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저는 사실 같은 이유인데 이 친구와 관점은 같은데 아발란체도 그래도 솔라나보단 적지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역시 솔라나 얘기를 또 꺼냅니다. 솔라나의 성장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나 게임이나 RWA나 이런 많은 분야에서 채택이 된다. 왜냐하면 아발란체의 특징이 기업 친화적, 기업 맞춤형, 막 블록체인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건 장점이나 역시 비교 대상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의 가격을 뛰어넘을 거라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시총도 게다가 크기 때문에 좀 솔라나에 많이 비중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친구들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솔라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라나를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해서 늦었지만 지금 포션을 굉장히 늘려놨다. 이걸 보면서 아, 이 친구도 솔라나에 대한 미련이 있고 좀 뭐 실패가 실수가 있었구나. 뭐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배우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을 좀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게임 쪽은 코인의 실사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은 그냥 의심하지 말라. 절대 사라지지 않을 분야 중 하나고 블록체인과 가장 결합이 쉬운 분야다. 이렇게 또 한마디 멘트를 남기고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저랑 이거는 관점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그 5개 내러티브 중에 AI가 있고요. 밈 코인이 있고 RWA가 있는데 자, AI 코인의 비중이 10%로 가장 높은 겁니다. RQ 중에 가장 높은 AI 내러티브가 10%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거고 이제 밈 코인은 참고로 2%, 2%에서 이제 8%인데요. 뭐 페페, 모그, 뭐 도그위프 헷, 뭐 브렛, 뭐 이런 친구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밈코인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예전에 3월 달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누는 들고 있는 거 그 대충 뭐 어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를 또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나 시바이누 정도 아니면 저는 뭐 그렇게 밈코인에 관심도 없고 물론 이 중에 몇 개는 이제 크게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제 마음속에 야 이거는 정말 실체가 없는데 뭐 도지나 시바이누를 제외하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WA도 굉장히 많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온도, 만트라, 뭐 오리온, 팬들 뭐 이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뭐 한국인들은 그냥 온도가 업비트나 비썸이나 다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팬들이란 것도 뭐 잘 보고 있고 뭐 아서에이지가 막 밀고 있고 하긴 하지만 그냥 온도 코인 정도 RWA를 그렇게 이제 사고 싶다면요.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적은 비중 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친구가 그러면 AI에 가장 많은 비중을 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각각 2%씩 니어 그리고 알위브 스토리지 코인이죠. 비텐서 뭐 타오라고도 하는 코인 그리고 ASI 뭐 델리시움 이런 코인들의 중에서 이제 특징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AI에 대한 수요나 개발은 계속 폭발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금 이 친구들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과 AI를 엮어서 이제 혈액이나 뭐 AI 에이전트나 이런 식으로 웹3와 결합을 해서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숙제는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수요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 친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은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투자했었던 이게 뭐 티커명이 바뀌긴 했지만요. 랜더 코인과 아카시를 뺐습니다. 사고 있다가 이제 뺐고요.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그 도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엄선을 해서 5개를 넣었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니어 뭐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리아라는 CEO가 사실은 AI에 정말 예전부터 좀 선도주자로서 머신러닝을 선도하는 분이어서
그 nier.ai라고 회사명을 사실 뭐 17년도인가 16년도 그 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누구도 AI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AI가 뜨면서 AI로 분류가 됐었죠. 이 친구는 이제 웹3와 결합해서 실사용 사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때 엔비디아 젠슨 황이 본인의 컨퍼런스에도 니어를 초청도 했었죠. 랜더 CEO도 초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94%의 물량이 현재 유통이 되기 때문에 토코노믹스도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는 저도 뭐 100%이 친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AGI라는 코인은 제가 뭐 한 번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오션 프로토콜과 패치 AI와 이게 싱귤라리티 넷이죠. 이런 코인을 따로는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이제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합쳐졌잖아요. 삼총사가 합쳐져서 AGI라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한 32 정도 되는 큰 코인으로 합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드한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합쳐서 리브랜딩을 해서 상큼하게 신선하게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AGI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ASI는 이제 델리시움이라는 코인인데 제 기억에 빗썸에는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어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코인이다. 저도 굉장히 소액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때 많이 쓰일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나를 대신하는 AI 에이전트와 뭐 예를 들면 식당을 대표하는 AI 에이전트가 AI가 지들끼리 막 대화를 하고 하면서 예약을 하고 뭐 창가 자리 좋아하냐 뭐 몇십 나이가 뭐 몇십 뭐 40대냐 그리고 뭐 어떤 건강 쪽을 좋아하느냐 이런 걸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코인으로 결국 결제까지 이루는 거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요거를 현재 진행을 델리시움이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하는 뭐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패치 AI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런 표현을 또 버추어 베이컨이 쓰더라고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뭐 스테이킹도 하고요. 예금도 하고 인출도 하고 수합도 하고 아무튼 AI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막 이렇게 해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버추어 베이컨이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4년도 3월달 뭐 그 즈음에 AI 코인들 막 날아갈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올랐거든요. 반대로 떨어질 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당시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역시 2% 소액을 뭐 담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이게 뭐 1시간 반짜리 인터뷰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드리긴 좀 어렵고 자,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결국 25년도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는 비트, 이더, 솔라나의 60%를 무려 넣습니다. 이 말은 정말 알트다운 알트에는 40%밖에 본인 돈을 넣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알트코인 40%에 나는 정말 큰 기대를 25년에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빵과 버터다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표현에 의하면 빵과 버터는요. 이걸로 나 먹고 살 거다. 여기에 이제 기본 소득이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난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적게는 투자는 했지만 이제 안전한 60%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중에 몇 개가 크게 터져서 나 25년도에 이걸로 먹고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랑 다르죠. 한국인들은 막 90%가 알트코인인데 알트다운 알트에 40%를 넣고 이 친구도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다 잘라내고 딱 요것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우리와 다른 면 같아서 한국과 다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명절 이제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계속 우리 웃으면서 보고 넘어가시잖아요. 명절의 잔소리판인데요. 다른 곳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 아직도 코인 하지가 무려 600만 원입니다. 다른 거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600만 원. 왜 머리숱이 횡하니를 제치고 왜 이게 최고 금액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메뉴판 중에서 가장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투자자의 99%는 큰 돈을 잃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투자가 어려우니까 내 소신과 공부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꾸준히 같이 성장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